안녕하세요. 지혜 취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문제, 하지만 너무 자주 간과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왜 가족에게조차 충고하거나 지적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는 점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가족에게 조언했는데 오히려 화를 내거나 반발한 적?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상처받고 거리감을 느끼는 상황. 사실 우리는 종종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걸 경험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충고와 지적이 관계를 망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왜 충고나 지적이 관계를 망치는가? 입니다. 첫째로 충고의 본질은 우월감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하거나 지적할 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선의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충고라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할 때 자녀는 내 방식은 틀렸고 부모님이 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충고는 자존심을 건드린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충고는 이 욕구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방에게 너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라는 말은 곧 너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심리학적 배경으로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충고는 이 욕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세 번째로 관계의 불균형을 만든다입니다. 충고는 무의식적으로 관계를 수직적으로 만듭니다. 충고하는 사람은 위, 충고를 받는 사람은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더 큰 거리감을 만듭니다. 사례로 친구 사이에서도 충고가 반복되면 얘는 왜 항상 나한테 훈수를 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에게 충고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족은 감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로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은 말도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에게 넌 왜 항상 그렇게 게으르니? 라고 말하면 이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넌 내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대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충고가 반복되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로 배우자가 식사 후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면 물이 튀잖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복되면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존과 반발심 등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충고를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약화됩니다. 반대로 충고를 거부하면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례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반면 지나친 간섭과 충고는 자녀가 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충고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기입니다. 충고를 하는 대신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넌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 또는 내 방식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질문은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격려하며 충고로 인한 거부감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고 경청하기입니다. 충고나 지적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 정말 답답했겠다 등과 같이 공감과 경청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며 스스로 문제를 풀려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델링으로 보여주기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책 좀 읽으라고 말하는 대신 스스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배우자에게 운동 좀 해라고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로 필요할 때만 조언하기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때만 충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으로는 내 의견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볼래? 요청하지 않은 충고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필요할 때 제공되는 충고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을 가르치고 싶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라. 충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공감해보세요. 두 번째로 충고의 타이밍을 고려하라. 아무리 좋은 조언도 타이밍이 잘못되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상대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의도를 점검하라. 내가 충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진심으로 상대를 돕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 의견을 강요하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충고와 지적이 아니라 공감과 경청이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더 나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오늘부터는 충고 대신 행동과 공감을 실천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